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하나의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배경을 조금 말하자면 저는 C#, PHP, Python, JavaScript, TypeScript, Go 이런 순서로 현업에서 이제 사용을 했었고 최근에는 TypeScript하고 Go를 많이 사용을 해요. 뭐 TypeScript도 그렇고 Go도 마찬가지고 이 DX라고 하죠. Developer Experience라고 하죠. 이 개발자 경험이 굉장히 뛰어난 이제 그런 언어입니다. 일단 뭐 타입 안정성을 제공을 해주죠. 그리고 뭐 메모리 관리를 자동으로 알아서 해주고, 그죠? 그리고 이제 툴링, 이코시스템 굉장히 좋아요. 또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제 추상화 레벨에서 처리를 해주면서 내가 이제 개발을 할 때, 직접 개발을 할 때, 이 내부에 있는 이 내부 메커니즘을 신경 쓰게 하기보다는 일단 생산성에 초점을 맞춘 그런 언어들이죠. 아무튼 제가 이제 고를 이제 사용을 할 때마다 문서를 보게 되고 이 언어 자체의 소스를 이제 찾아보게 되고 하면서 이 언어의 내부 구조 그리고 이 설계 철학 같은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찾아보게 되고 또 탐구를 하게 된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찾을 때마다 이제 언급되는 게 바로 이 C 언어였어요. 고 언어가 이 상당한 부분에서 C의 특성들과 이 멘탈 모델들을 계승을 하고 있다. 물론 뭐 다른 언어들도 마찬가지로 뭐 C의 문법과 스타일이 비슷하겠죠. 뭐 많은 언어들이 있죠. 뭐 C++, Java, 뭐 Python, JavaScript 모두 다 이제 C를 조상으로 부르는 그런 이제 언어들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다른 언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고가 매우 상당한 이 C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이 고 언어의 창시자들이 이 C 그리고 이 유닉스 발전에 이제 큰 기여를 했었고요. 뭐랍 파이크나 아니면 켄 탐슨 같은 그런 사람들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이제 연결고리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C를 한번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다가 이 전설적인 책, The C Programming Language라는 책을 이제 아마존에서 주문을 하게 됐고, 이 책은 지금 이 저자가 두 명의 저자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공동 저자인데, 이제, 브라이언 커니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데니스 리치가 있습니다. 만약에 검색을 하신다고 하시면은, 이제, 이 사람들의 이 last name의 앞 글자만 따서 이제 KNR이라고 구글에 검색을 하시면 이 책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리뷰도 많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아무튼, 프로그래밍 책들 중에서도 고전 중에 고전이다. 굉장히 클래식한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데니스 리치와 이 커니겐 같은 경우는 이 벨랩스라는 이 연구소에서 함께 근무를 했었어요. 이 텔레커뮤니케이션의 이제 R&D 센터죠. R&D 센터에서 함께 근무를 했었고, 이때 이 데니스 리치가 C 언어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커니겐이 C의 첫 튜토리얼을 만들게 돼요.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이 커니건이 이 데니스 리치에게 이 튜토리얼을 바탕으로 책을 만들어 보자. 그렇게 이제 설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78년도에 출간을 하게 되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second edition이라고 나와 있죠. 이 두 번째 에디션이 이 1988년도에 출간이 됩니다. 그래서 책을 잠깐 이제 챕터를 잠깐 살펴보자면 이 책 같은 경우는 총 8개의 챕터가 있어요. 총 8개의 챕터가 있고 또 이제 3개의 브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브라이언 커니겐이 대부분의 이 챕터들을 작성을 합니다. 이 인스트럭션들을 이제 작성을 했다고 해요. 챕터 1, 2, 3 쭉 그리고 챕터 8까지. 그리고 이 데니스 리치 이제 이 C 언어를 만든 이 데니스 리치가 이 브록이 있거든요. 지금 보면 이제 브록 A, B, C 이렇게 있는데 보통 이 이제 언어의 이제 스펙이죠. 이 언어의 레퍼런스를 담당하는 브록을 맡아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챕터 같은 경우는 이제 기초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헬로 월드로 시작을 하는 언어의 이제 기초 문법들을 이제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챕터 2에서는 이 타입과 연산자, 표현식 그리고 뭐 챕터 3에서는 뭐 제어문 그쵸? 그리고 챕터 4를 볼까요? 챕터 4를 보면 여기는 이제 뭐 함수와 이 프로그램 구조. 챕터 5 같은 경우는 뭐 포인터와 배열. 그리고 챕터 6 같은 경우는 뭐 struct 있죠? 그리고 챕터 7은 뭐 input과 output. 그리고 챕터 8 같은 경우는 이 유닉스의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제가 언급했던 이 언어의, C 언어의 reference 또는 이제 뭐 standard library 같은 부분을 이 데니스 리치가 설명하는 부분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자, 그리고 이 책을 보면서 제가 놀랬던 게 이제 두께를 보시면은 굉장히 얇아요. 그죠? 이 프로그래밍 책들이 보통 뭐 700페이지, 800페이지 또는 어떤 거는 막 1000페이지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 책 같은 경우는 대략 한 270페이지 정도예요. 이제 C 언어 자체의 이제 디자인 철학이죠. 설계 철학이죠. 간결함과 효율성, 그리고 이제 명확성, 이런 부분들이, 이 책에 좀 반영이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읽어보면서 느낀 게, 이 모든 내용들이 정말로 꽉꽉 잘 정제가 되어 있다. 자, 이런 느낌이었어요. 굉장히 간단 명료하지만, 밀도가 굉장히 높다. 요즘에 이제 공식 문서들을 보면은 아니면 뭐 코드 예시들 아니면 튜토리얼 같은 것만 보더라도 쓸데없이 장황할 때가 있는데 이제 하나의 컨셉을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정제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점 이제 이런 부분은 굉장히 큰 깨달음을 주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럼 나도 이제 현업에서 나도 이제 회사에서 어떠한 이제 문서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뭐 하나의 인스트럭션을 쓸 때 이런 스타일을 나도 한번 사용해 봐야겠다. 자, 이렇게 약간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책입니다. 네. 그리고 이 책 같은 경우는 입문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일단 이 책은 이제 변수, 함수, 뭐 반복문과 같은 이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본 개념에 이미 익숙한 독자를 대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하나의 언어는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이 챕터 5에서 이 포인터와 배열을 다루는데, 이 내용에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포인터는 다른 변수의 주소를 포함하는 변수다. 그게 다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low level 언어에 익숙하지가 않는 분들이라면 조금 난해할 수도 있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포인터의 기본 개념으로 시작을 해서 뭐 이중 포인터 그리고 뭐 함수 포인터 이렇게 다루는데 이해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포인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뭐 관심이 있으시다면 영상을 제가 따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간단한 예시로 시작해서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포인터의 다양한 활용법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뭐 포인터를 통해서 배열을 접근을 한다. 아니면은 뭐 동적으로 메모리를 할당하기 아니면 뭐 자료 구조를 구현한다든지 점점점 이제 점진적으로 조금 복잡한 주제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런데 약간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배우고 나면 그 이후에 오는 성취감은 대단하죠. 약간 이제 뇌를 살짝 고문하는 느낌으로 고통스럽다 막 이러다가 그리고 그 이제 허들을 지나면 거기서 오는 약간 그런 짜릿함 같은 거 있잖아요. 요즘 이제 뭐 프레임워크나 아니면 반복된 도메인 위주의 개발에 이제 찌든 개발자분들에게 어떠한 하나의 자극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하이 레벨 언어에서는 얻기 힘든 그런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메모리와 직접 상호작용을 하는 이제 그런 부분. 이 하이 레벨 언어들이 이 추상화 아래에 숨긴 이런 이제 로우 레벨 메커니즘을 이해를 함으로써 이제 내가 작성하는 프로그램, 이 소프트웨어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제 깊은 이제 인사이트를 이제 얻게 해주는 이제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책의 예제들은 굉장히 이제 오래된 이제 낡은 그런 코드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나온 지 지금 거의 50년 가까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스타일이 변화하게 되고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하면서 모던한 스타일로 이제 코드를 작성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오래된 스타일의 코드인 건 사실이지만 좋은 프로그래밍의 스타일과 관행을 가르친다. 그래서 이 책의 이제 예시 코드들을 보면은 굉장히 명확하고 간단해요. 굉장히 간단하고 효율적이고 또 목적에 충실하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의 예제 코드도 코드이지만 저는 이 책에 숨겨진 값어치는 이 연습 문제들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각 챕터마다 보는 것처럼 이 연습 문제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기본 개념부터
일단 뭐 앞에 본 이런 이제 예시들 있잖아요. 이 예시들을 검증하는 그런 문제들로 시작을 해서 점점점 이제 복잡하고 실용적인 프로그램으로 이제 스케일이 커져요. 점점 갈수록. 그래서 후반부로 갈수록 어 굉장히 막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깊은 사고 그리고 이제 깊은 이제 문제풀이 능력을 요구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부 문제들은 이제 단 하나의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솔루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푸는 사람의 약간 이런 창의성을 이제 요구한다. 생각을 많이 하게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료구조 구현 문제들, 그리고 뭐, 알고리즘 문제들, 뭐, 그리고 뭐, 유틸리티 작성하기, 그리고 이제 메모리 알로케이터 같은 메모리 할당자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구현하는 문제들을 통해서, 이 프로그래밍의 본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가 있다. 아무튼 많은 분들이 이 C를 현업에서 이제 메인 툴로 사용을 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문제들을 풀다 보면 이 언어와 이제 상관없이 정말로 이제 본인이 레벨업 하는 느낌이 들어요. 아무튼 굉장한 이제 값어치를 하는 책이라고 저는 보고요. 이 프로그래머라면, 이 개발자라면 꼭 한번 읽어봐야 된다. 현업에서 이 하이 레벨 언어로 주로 작업하는 개발자로서 이 책은 이제 저한테 굉장히 많은 이제 인사이트를 제공을 해줬어요. 일단은 뭐 메모리 관리나 이제 포인터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성능에 대한 감각을 조금 더 이제 프로그램을 짤 때마다, 이제 코딩을 할 때마다 좀 더 의식하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 해결 접근법, 이런 이제 다양한 접근법에 대한 생각도 조금 더 넓힐 수 있게 이제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저수준에서 문제들을 조금 더 근본적인 수준에서 사고하도록 유도를 하는 책이지 않나, 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고방식들은 이제 어떠한 이제 언어로 프로그래밍을 하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책은 사실 뭐 C 프로그래밍 랭귀지라는 책이죠. C를 기반으로 했지만 단순히 C 언어 자체를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이 하나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학습하는 방법론 자체, 그리고 이제 자세를 가르치는 좋은 책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면은 내가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그쵸? 뭐 Zig이라든지 아니면 Rust를 배운다, 아니면 뭐 Go를 배운다, C++를 배운다라고 했을 때 이 책을 읽고 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모든 프로그래머가 이제 배워야 할 가치 있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진짜 이제 모든 개발자분들에게, 특히 뭐 파이썬이나 아니면 자바스크립트 같은 언어에 익숙하신 분들께 이 책을 이 책을 읽는다라기보다는 이 책을 경험한다, 이 책을 경험하시는 거를 강력히 추천을 합니다.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단순히 이제 또 하나의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좋은 이제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는 기초, 그리고 사고 방식을 도와주고, 또 어떠한 언어로 이제 코딩을 하든지 간에 이 책은 C를 사용하지 않는 개발자라도 반드시 한 번쯤 읽어봐야 되는 이제 그런 좋은 책이다. 네, 이렇게 봅니다.